영화 촬영 도중 여성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재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피해자인 반민정이 실명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강제추행 지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 남배우 A 사건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남배우 A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오자 당사자인 조덕재가 실명을 공개하고 반론에 나선 바 있다. 초기부터 피해자를 지원해온 남배우 A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조덕재에 대한 선고가 난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해자 반민정이 직접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반민정은 조덕재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면서도 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며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반민정 입장 전문 40개월 법적 싸움 그리고 이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입니다. 조덕재는 강제추행과 무고의 죄로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40개월의 싸움, 그리고 현재 저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조덕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재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재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조덕재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 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덕재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입니다. 2015년 4월 조덕재 강제추행, 그리고 2016년 7, 8월 조덕재의 지인 이재포, 김모 씨가 만든 가짜뉴스들, 성폭력 가해자인 조덕재와 그 지인들이 합심해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신상 공개 및 발언의 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그것이 비록 언론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제 정보를 외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법 시스템을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덕재가 항소심 유죄 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재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다 조덕재가 SNS를 이용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특정 언론사들이 조덕재의 발언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덕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밟고 있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현재보다 더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연기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이래 1심 재판부는 2016년 7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했으니 다만 알 수 없는 사유로 선고를 미루다 그해 12월에 이르러서야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조덕재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연기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5년인데 왜 선고가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1심이 끝난 뒤에야 공판 기록을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선고가 지연된 그때 조덕재가 지인인 이재포, 김모 씨를 동원해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를 만들었고 그 관련 자료를 모두 1심 공판에 지속적으로 내면서 저를 허위 과장의 진술수벽이 있는 여자로 몰아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심그 충격을 딛고 저는 항소심에 임했고 저에 대한 조덕재 측의 위복이 모두 허위임을 밝혔으며 영화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제가 입은 성폭력 피해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재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업무 구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기 및 촬영 현장에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보호받아야 한다 라는 판단을 내리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덕재와 이재포의 2차 가해와 그 대응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저는 조덕재의 지인인 이재포와 그 매니저 출신인 김모 씨가 관여한 위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덕재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이재포와 김모 씨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기사의 원 작성자를 숨기는 방법까지 쓰면서 2016년 7, 8월에 걸쳐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조덕재에게 전달해 조덕재가 그것을 성폭력 사건 1심부터 3심까지 활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보험 사기로 진정하고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조덕재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등
철저히 조덕재의 성폭력 사건에 물타기를 위해 언론을 악용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이재포와 김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재포는 죄질이 나빠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조덕재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저지른 2차 가해로 인해 저는 협박녀, 달치녀, 사칭녀, 사기녀 등으로 불리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각 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에는 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런 2차 가해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더 알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판결은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이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학생들, 영화계 동료들, 공대의 여러분들,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그리고 마녀님. 그러니 이제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 위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조덕재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